자, 이 기사를 보시면 포브스 선정 올해 꼭 들어야 하는 K-팝 추천곡 6곡이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포브스 선정 이런 말을 하느냐? 짧게 말씀드리면 포브스 선정이라는 건요, 미국에 있는 포브스 기업에서 내는 포브스지 경제 잡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무언가 순위를 정해서 매번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권위가 있다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돌들 또는 기업인들이 이 포브스에 선정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얘기가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포브스에 선정된 올해 꼭 들어야 하는 K-팝 6곡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 마지막에 6번째 곡으로 임영웅님의 홈 노래가 딱 들어가져 있다는 겁니다. 싱글 홈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노래 온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포브스에 선정된 이유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한 이후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포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은 트로트부터 발라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의 히트곡을 발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발매한 싱글 홈 앨범에 대해 트로트 외에도 다양한 장르를 탐구하면서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여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바로 이 싱글 앨범 홈에 담긴 온기라는 노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과 위상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사실 영웅시대 분들로부터도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영웅 팬카페 영웅나라 회원님들이 3년간 지역사회 1,200여만 원을 기부해왔다. 이런 기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웅시대가 아니라요, 그냥 팬분들 중에 영웅나라라는 팬카페 회원님들이 3년간 지역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1,200만 원입니다. 저도 사실 이 암센터 또 어린이 암재단에 수년 전부터 조금씩 정말 깔짝깔짝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영웅시대 분들의 기부를 본다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 중에 저처럼 기부하거나 선행을 펼치는 이들이 꽤 보이죠. 하지만 1푼도 쓰지 않고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본 적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나불대며 평가를 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습니다. 자, 아마 현명하신 시청자분들은요, 어떤 게 진짜 팬심을 갖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을 해나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느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기부를 활동을 하며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돈이라도 버는데 이분들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상업적인 행위가 1도 없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팬들이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회 발전에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적인 사연도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되고만 딸을 기리면서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님인 솔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4년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진짜 가슴 아프면서도 감격적입니다. 임영웅님이 실제로 이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슴을 만지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감격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바로 이분이 고 김민주 씨, 그러니까 영웅시대의 솔개라는 회원님이 자신의 딸을 기리며 기부해왔다라고 했는데 그 따님이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본명이 남우정 회원님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딸 고 김민주 씨의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1월 8일 날을 맞아 사회법인 한림화상재단에 240만 원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참 감동이죠. 특히 생전 굉장히 사랑이 많아 유독 베풀기를 좋아했던 따님을 추모하면서 4년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고 그 기부 금액만
천여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올 수 있었던 건 평소 찐팬이었던 임영웅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또 감격을 넘어선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4년 동안 1,000만 원 가까이 기부를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남다른 팬심이죠. 사실 평소 효심이 남달랐던 임영웅님을 보고 딸이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주고 간 귀한 선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임영웅님을 따님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고척 리사이트 콘서트를 드디어 가셨다고 합니다. 이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게 따뜻하게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영웅시대 회원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이런 감동적인 영웅시대 분들이 끊임없이 임영웅이란 가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을 저격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이런 세력들, 이런 유튜버들, 또 이런 인간, 이런 사람들과는 영웅시대 분들의 결은, 또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결은 아예 하늘과 땅끝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근거로서, 팩트로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수가 왜 이렇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 이건 비교가 아니라 두 사람의 공통 분모를 한 기자분이 정리해 놓은 기사입니다. 임영웅, 안성훈 두 사람이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이 안성훈 씨의 팬분들은 안성훈 씨의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 임영웅님의 팬분들은 임영웅님의 입장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공통 분모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탄탄한 실력과 오랜 시절에 무명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기 전까지 오랜 무명 생활을 겪었으며, 특히 임영웅은 10년 넘게 무명 가수로 활동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안성훈 역시 어린 나이부터 트로트의 길을 걸으며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음악적 깊이와 무대 장악력을 키우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인성도 두 사람 다 잘 닦여져 오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 두 사람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다재다능한 음악성을 보여줬습니다. 임영웅은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등 현대 발라드를 트로트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호평을 받았고, 사랑은 늘 도망가와 같은 발라드 곡으로도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안성훈 역시 과거 걱정 말아요 그대요를 듀엣으로 부르며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우승자 모두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은 10년 넘게 무명 가수로 활동하며 생계를 위해 편의점, 음식점,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관련된 아픔을 딛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무대 위에 노래로서 녹여내며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안성훈 역시 어릴 적부터 집안의 식당 일을 돕는 등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트로트의 꿈을 키워왔고, 신인 가수여서 출연료도 없어 직접 기차표를 끊어가며 공연을 했다라는 회고를 봐도 왜 그의 노래가 가사와 음색에 간절함이 담겨져 감동을 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두 사람 다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030부터 5060 이상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도 장르를 초월하여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와 성실함. 두 우승자 모두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화자찬하는 인간들, 참 제가 주변에도 딱 한 명 보이거든요. 참 이런 인간의 특성을 보면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본인이 굉장히 저명하고 공명정대하며 똑똑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아주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정작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임영웅은 다양한 장르의 곡에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고 대규모의 단독 콘서트를 통해 실력을 입증했고 안성훈 역시 방송과 공연을 오가며 꾸준히 제2의 트로트 전성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우승으로 끝나지 않고 임영웅은 콘서트, 예능, 광고, 안성훈 역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면서 두 사람 다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승자들이 보여준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실력과 진정성,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 이 기사가 좀 보입니다. 이찬원 님도 방금 말씀드렸던 안성훈 씨, 박서진, 손태진 이런 쟁쟁한 트롯 가수들이 모두 등장하는 KBS 트롯 대잔치. 임영웅은 없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가수들도 대거 등장합니다. 김연자님부터 정말 이 트롯계의 쟁쟁한 실력자들이 다 등장하는데 이곳에 임영웅 가수만이 없다. 이찬원 씨가 단독 MC를 맡아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임영웅 가수 이번 콘서트에서 트로트 안 불렀습니까? 트로트를 또 기가 막히게 하죠. 여전히 이제 트로트마저도 실력이 더 승승장구했는데 이렇게 트롯 동료들이 다 등장하는 트롯 대잔치와 같은 큰 행사에는 왜 등장하지 않느냐.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트롯 가수들의 행보와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장르의 섭렵이라는 거죠. 물론 이 트롯 가수들도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다 잘 부르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트롯이 중심이라면 임영웅이란 가수는 이젠 트롯이 중심이 아니라 임영웅이라는 장르 그 자체를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마 아쉬우실 거예요. 몇몇 분들은 저에게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임영웅님 여기에 혹시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쉽게도 그 소문은 헛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언젠가 임영웅님이 트롯 콘서트도 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임영웅님이 저런 트롯 방송에도 차후에 분명히 등장할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BM 사태 논란에 휩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게 단순히 임영웅이란 가수가 인기가 많아서 아닙니다. 팩트로 바라봤을 때도 팬덤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 큰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념의 차이, 사상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언론사와 많은 연예인들이 앞다퉈 임영웅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막 올려왔었죠. 이제는 사실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영향력을 인정한 많은 언론사들의 움직임이 하나둘 눈에 보이곤 합니다. 임영웅님이 애당초 자신의 이득과 수익을 위해서 임영웅이란 가수가 자신의 돈으로 사비로서 스태프들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콘서트를 진행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충분히 재력이 되는데 그럼에도 진행한 건 돈 욕심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언론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들은 왜 생업 활동을 이어나갑니까? 그놈의 기사는 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언론사에서 월급은 왜 받나요? 추모하고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하고 그래야죠. 말도 안 되는 잣대를 지금 아티스트에게 들이대고 있다. 말 그대로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말이죠.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이제는 좀 다르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다른 언론사에서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급기야 트롯맨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타이틀을 보세요. 팬을 챙기는 임영웅, 그에 보답하는 영웅시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97주 연속 1위 기록이긴 하지만 팬을 챙기는 임영웅이기에 영웅시대는 그에 보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임영웅님의 요번 공연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굉장히 담담한 마음으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콘서트 중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번 비행기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떠났음에 정말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희생자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보내고 싶다. 비행기 사고라는 힘든 상황 속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든 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 오늘 이 공연 자리는 여러분들과 소중한 약속이 담겨있는 자리다.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진 진심과 함께 오늘 공연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들께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앞에 말했던 그런 돈 때문에 여러분 아티스트가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백억 단위입니다. 수백억. 제가 작년까지 임영웅님의 이 자산을 정산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현금 자산만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벌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공연 한번 취소하는 거 당연히 수십억의 큰 금액입니다. 임영웅님이 자비로 스태프들에게 돈을 주고도 남을 만한 재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가수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가수가 10만 8천 명이 오는 그 중에 절반인 5만 명이 넘는 관객이 오는 공연을 취소했습니까? 지금 공연 취소한 많은 가수들 이 정도의 규모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티스트가 지금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런 칼럼이 나왔겠습니까? 이 칼럼이 무려 2,000명에 달하는 분들의 호응을 얻었고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제목하여 임영웅을 위하여.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독자들이 주는 예루살렘 상을 수상받게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납치하여서 말도 안 되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상태라 당시 수상을 거부하라는 요구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루키라는 소설가는요, 장고 끝에 직접 이스라엘로 날아가 수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태에서도 왜 그 자리에 섰는지 수상 소감문을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상을 거부하는 게 편리했을 거다. 고독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 글을 썼다. 나는 어떤 국가도 어떤 세력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내가 여기서 이 글을 읽는 까닭은 군중들이 내게 이러지 않기를 강요해서이다. 소설가는 자신의 성찰로 직접 부딪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는 개인이 지닌 영혼의 존엄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빛을 비추기 위해 글을 쓴다. 어느 편에서 서라 한다고 또 서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독자들을 외면하기도 싫었다. 그래서 어쩌면 심술쟁이 마냥 그것을 거스르며 이 자리에서 나만의 메시지를 나만의 방식으로 전한다. 높고 단단한 벽이 있어도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알의 편에 서겠다. 아무리 벽이 옳고 알이 그르더라도 나는 알의 편에 설 것이다. 각종 무기들로 그리고 높은 벽들로 또 그것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국적과 인종,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는 모두가 개인이다. 벽을 앞에 두고 있는 하나의 알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떤 진실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각자 자신 안에 진실의 소재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파악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임영웅님도 똑같아요. 인간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가수에게 정치적 이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인민재판을 해야 되는 사회. 소설가 하루키는요, 어느 편을 위해 선언하는 그런 나대는 자체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고, 새는 하늘에서 노래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새장에 갇히는 구간조가 되어 시시껄렁한 말을 짓거리거나 비둘기처럼 날개를 계단으로 올라갈 때만 사용하는 새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은 가수의 자유이지만 말을 안 하는 것이야말로 가수의 자유이며 직업의 깊이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침묵했는지, 그리고 그 침묵 속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제와 새삼 느끼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섣부르게 입을 열었다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사태만 봐도 얼마나 임영웅 가수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는지 충분히 지금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탁님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트렌드 인기 투표 1위를 차지하면서 임영웅, 이찬원의 추격을 지금 경쟁하고 있다. 사실 트롯맨들끼리의 추격은요, 트롯맨들끼리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요계에서 최상위 인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영탁님 아니겠습니까? 또 이 영탁님은 과거 무명 시절 임영웅님과 함께 영텐으로 활약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잘 기억해보세요. 임영웅님도 요번에 소란이 있었고 영탁님도 소란이 있었습니다. 두 가수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그 정도로 비난받을 만한 잘못은 하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영웅이가 잘했네, 영탁이 형이 잘했네,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단체 카톡방이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주 연락하며 소통하고 있다는 건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왜 공식적으로 서로 입장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이 긁어 부스럼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티스트가 이번 논란 사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야, 영탁이 저렇게 힘든데 입을 안 여네. 영웅이가 저렇게 힘든데 아무런 지지를 해주지 않네. 이것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임영웅님이 정치적인 것에 대하여 침묵을 지킨 것, 공연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상황을 위해, 많은 스태프들이 위해 자신이 화살바지가 돼서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가수로서 팬들을 위한 공인으로서의 입장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탁님은요, 과거 이태원 사태가 있었을 때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이 당시 때가 2022년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안동 공연을 당시에 취소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금일 콘서트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라면서 안동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영탁님이 이번 임영웅님 사태를 모르고 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영탁님은 그 당시에 공연을 취소했던 입장입니다. 임영웅님하고는 좀 반대에 있죠. 임영웅님이 영탁님의 공연 취소, 최근 이찬원님의 SNS로 애도하겠다라고 말했던 내용들 모를까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롯맨들끼리도 왜 임영웅님이 공연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현실적인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티스트는 콘서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에 대하여 한마디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압박감, 그 엄청난 비난 속에서도 임영웅님이 입을 꾹 닫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가수로서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팬분들, 영웅시대분들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가수 임영웅이 팬들의 적극적인 응원으로 12월 가왕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상금 200만 원이 소아암 및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영웅시대 분들이 열심히 스밍하고 열심히 투표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 있습니다. 빛나는 새해 시작, 임영웅 팬앤스타 솔로 랭킹 10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자, 지금 임영웅님의 이런 기록적인 부분들이 최근 뭐 DM 사태, 거기에다가 뭐 콘서트 진행, 뭐 추모 기간, 이런 거에 상당히 가려져 있었다. 솔로 랭킹이 100주는커녕 이제 105주를 넘어서 200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솔로 랭킹 임영웅님이 언젠가는 100주 연속 1위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제가 그 소식을 전달드릴 날이 금방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105주나 됐습니다. 새해부터도 임영웅님의 기록적인 모습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한 주차에 투표된 투표수만 3천만 표가 넘습니다. 3천만 표. 우리나라 국민 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5천만 정도 되는데 줄고 있죠, 오히려. 근데 투표수가 3천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중복 투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팬분들이 여러 계정으로 투표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된 게 3천만 표라는 건 그 어떤 팬덤도 이뤄내기가 어려운 독보적인 투표수라는 게 상당한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영님에 대한 이 사태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자, 유튜브 채널에도 DM 논란, 콘서트 진행 문제는 과열된 측면이 너무나 많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이 피해를 크게 입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의 선택이 정말 현명했다, 정말 지혜로웠다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영웅님이 침묵을 했었던 이유, 왜 우리 아티스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지, 그때 목소리를 냈었던 연예인들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그걸 좀 하나씩 말씀드려 볼 건데, 일단 유튜브 채널에 뭐라고 올라왔습니까? 임영웅님이 사실 직접 이런 정치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끌어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임영웅님은 본업이 가수잖아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건 사실 입장을 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만약, 자,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지를 잘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번 사태에서 만약 한쪽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한쪽의 편에 명확하게 섰다면 그의 신념에 따라 팬들의 옹호도, 비난도 스스로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팬분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이념은 양쪽으로 나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임영웅님은 그런 사태까지 고려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만으로도 비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이 만약 한쪽 측면에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한다면 팬들 사이에서도 양분화가 됐겠죠. 영웅시대 팬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정말 많은 걸 고려해서 하지 않은 건데, 무려 6일 동안 10만 8천여 명이 방문한 콘서트를 제주항공 추락 참사 때문에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라는 건 역시 사실상 공식 행사에 대한 취소 기준이 매우 모호했다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차라리 모든 행사 다 취소해라 라고 했다면 임영웅님도 당연히 콘서트를 취소했겠죠. 하지만 각자의 선택에 맡겨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무려 수백 명이 투입되는 생업이 달린 10만 8천 명의 관객을 수용한 임영웅님의 콘서트는요, 일용직인 스태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공연을 오기 전 팬들은 분향소를 다녀오기도 했고 추모 공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임영웅님에 대한 비난은 너무나 과열된 측면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임영웅님의 요런 콘서트의 선택이 정말 훌륭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이었다. 결국 그가 옳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티스트의 선택이 훌륭할 수밖에 없었냐. 보세요. 팬들의 사랑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무관심 요청한 이유가 있다. 보세요. 정작 임영웅님이 무관심을 했을 때는 엄청난 비난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연예인들이 무관심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본업과 생업을 겸하는 연예인은 정치적 발언에 아마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우 최준용 씨가 이렇게 한쪽 편에 명확하게 서서 이렇게 집회에 나가서 막 활동하는 모습, 이런 연예인들 한둘이 아니죠? 집회에 나가는 건 당연하고 SNS로도 자신의 소신을 발언하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첫 줄부터 어떻습니까?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소신 발언한 연예계 인물들이 이제 와서 본업과 생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최근 연예계에서는 계엄 선포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본업을 잃게 되거나 악플이 쏟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공개적으로 계엄을 옹호한 배우 최준용은 내 SNS에 와서 떠들지 마라, 그러면서 악플을 향해 지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최준용 씨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는
형편없는 식당이다라는 질책당하는 리뷰가 쫙 달렸고요. 방문자만 작성할 수 있는 영수증 리뷰에도 사장님께서 이번 1월에 논란이 될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는 가게를 안 찾을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최준용 배우가 이렇게 자신의 명확한 정치적 이념을 딱 드러내니까 이제 이 당사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들이 끊긴다는 얘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 보이시죠? 최근 계엄을 환영한다 라고 말했던 배우 최강석 씨 역시 결국 작품에서 하차를 당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과문도 올렸어요. 제 과격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하다. 신경 쓰이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 최강석 씨는 최근 개탄스러운 현 시대에서 마녀 사냥을 당한 배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이 잘못된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당장에는 대통령을 미워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념을 강하게 지켜나간다면 따뜻한 봄날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작품에서 하차를 당했습니다. 이승환 가수는 어떻습니까? 유명하죠. 뭐 집회에 나가서 아예 콘서트를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결국 구미에서 열릴 콘서트가 취소가 됐고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 구미 측에서 이승환 씨 콘서트장에서는 그래도 공연만 해달라, 정치적 발언을 좀 지양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콘서트가 취소된 거죠. 사실 가수가 공연을 하고 위로를 주고 노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 공인으로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김은국 씨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많이 알려진 이 김은국 씨. 매일 유튜브에서 공격당한다. 호랑나비를 두고 계엄나비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내란나비라고 한다.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의견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네티즌들에게 저격을 받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지지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중립을 지켜도 욕먹고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연예인들에게는 무관심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JK 김동욱 씨,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일을 했었던 이 가수 역시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 김동욱 씨도 나중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이야기하자 대구 공연 취소당했다. 선동꾼으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서 무산이 됐다. 여기 보면 새해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 1월 25일 대구 공연이 취소되었다. 공연 오는 분들의 민원이 아니라 외부 몇몇 선동꾼들의 시위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취소가 되었다. 소송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뭐 그냥 이렇게 뭐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표현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념을 드러낸 연예인들은요 하나같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잘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은 10만 8천 명이 오는 공연을 한 그런 가수입니다. 자, 요번에 우리 아티스트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한 요 사진 많은 분들이 보셨죠? 자, 이 사진 보시면 얼마나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을 오셨는지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떻죠?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올 수 있는 콘서트를 임영웅님의 정치적 신념 한마디로 인해서 다 무산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임영웅님은 추모 기간에 어울리는 추모 공연을 했다라는 거죠. 나라에서 강제하지도 않았음에도.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결과는 이 모든 연예인들이 결국 생업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되고요. 연기자는 연기를 잘하면 되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면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맡기는 거죠.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가수 전부 다 국민은 맞지만 일단 이들은 공인이잖아요. 공인. 공인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편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 연예인을 지지하는 팬덤 사이에서도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와 화합,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공인들이 이게 다툼을 유발하는 거야말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임영웅님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저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주항공 참사 합동 분향소에 오늘도 다녀왔다. 그리고서 공연장에 왔다. 애도하지 않는 것도 추모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애도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수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김모 씨 역시 너무 참담한 사고였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애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팬들도 공감하고 있으며 자제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팬도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항공 예매를 했고 숙소를 잡고 차를 렌트했다. 한국에 온 뒤 참사가 생겼다. 숙연한 마음으로 콘서트를 볼 것이다. 이거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형광조끼를 입은 안전요원들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공연장 입구부터 내부까지 쭉 서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대의 친구들이었다고 해요. 중장년층의 팬분들이 추위 속에 헤매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좌석 블록마다 스태프들도 배치됐고 관객들이 화장실을 갈 때 플래시를 켜서 길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도 팔짱을 끼고 함께 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임영웅 6회차 공연 내내 일을 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다른 아르바이트는 구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공연이 취소됐으면 그냥 쉬어야만 했다. 현직자들의 고충을 말하는 거죠. B씨는 1회차 공연당 안전요원 스태프만 200에서 250명 정도가 투입이 된다. 사전에 교육을 받고 동선을 체크한다. 너무 안타깝지만 애도기간이라고 하여 일을 멈출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어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최대한 정중하게 일하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공연 역시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죠. 시작을 알리는 대형 폭죽도 없었습니다. 추모의 시간을 가졌고 18,000여 명의 관객들과 공연 내내 함께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임영웅님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은 옷을 입고서 90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래 역시 무대에 가만히 서서 영시의 이별, 가슴 아프게 등을 잔잔하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했었던 성인식 팬들을 위해 준비했던 댄스 무대는 제외시켰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에 올 블랙 위주의 의상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이번 공연 진행 이유가 약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 가수는 팬들을 위해 무반주로 노래를 시작했고 연달아 3곡을 열창했다고 합니다. 많은 곡을 들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90년대, 80년대 노래도 선곡을 하여 노래는 나의 인생, 그 겨울의 찻집, 애모 등을 열창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봐 주시고 웃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은 무대를 걷고 또 걸었고 그렇게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으며 최대한 많은 얼굴을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팬들의 플랜카드가 전광판에 히어로라고 등장을 했고요. 할머니 팬분도 행복한 이 순간 평생 기억할게 라는 글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암을 잘 치료하겠다. 영웅 노래에 치유가 된다. 엄마와의 행복한 추억. 영웅님 감사하다. 행복한 시간 고맙고 사랑합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요. 팬들에게는 공연 이상의 의미였고 누군가에게는 암투병을 이겨내는 에너지였으며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기도 오랜만에 한국 고국을 찾은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임영웅님의 공연이 끝나고 올라온 엔딩 크레딧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있기에 멋진 공연이 만들어지며 고생하는 모든 스태프분들께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공연을 위해 흘린 땀에 대한 노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에 대한 노력이 이름 하나하나가 다 적혀 있으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언제까지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야기한 임영웅님의 공연입니다.